캠페인 글로벌 이가라 마케터 김민경 마케터입니다. 네. 민경 마케터님이랑은 또 처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어색해요. 네, 저희 별로 안 친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뭐 기존에 계속 저희들이 라이브 했던 주제와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또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온라인 광고 캠페인의 성공 사례를 좀 분석해 보려고 제가 자료 가지고 왔고요. 맞아요. 저희가 직접 진행한 광고 캠페인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 매체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성공적으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까 해요. 좀 이상하네요. 우선 근데 저 막 냈다 그냥 예시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맞아요. 조금 물론 저희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광고에 대해서 좀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주로 진행하는 온라인 광고 매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있죠. 맞아요. 네. 네이버는 좀 아무래도 국내 점유율 1위 플랫폼이고 네. 네,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가 가장 맞아요.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키워드 광고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광고, 이미지 광고, 네. 성과형 디스플레이나 뭐 부작용 디스플레이 등등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것도 뭐가 있죠? 뭐 쇼핑 검색, 뭐 블로그, 카페 침투 등등 여러 가지 맞아요. 뭐 네이티브 광고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 맞습니다. 그래서 좀 네이버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다른 그 검색 광고 플랫폼에 비해서 이용률도 많고 이용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거의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품이나 뭐 업종마다 어떤 광고 방식이 좀 맞는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네이버는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SNS 기반으로 하는 메타가 있겠죠. 맞아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 기반으로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뭐 연령이나 관심사나 뭐 행동 기반으로 뭐 광고가 가능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스토리, 릴스, 피드 등등 다양한 뭐 이미지 형태, 영상 형태, 뭐 슬라이드 형태 그런 등등 또 광고에 굉장히 강점인 플랫폼이죠.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이커머스나 DB 업종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 30, 40대까지는 맞아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대다수 인스타그램 거의 다 하고 페이스북 거의 다 가입되어 있고 하다 보니 광고주분들이 뭐 온라인 광고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네이버와 SNS, 메타 광고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메타는 수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메타가 기존에 이제 쌓아놓은 데이터가 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메타가 추구하는 바가 조금 AI 기반, 그러니까 메타가 쌓아놓은 데이터 기반으로 광고를 자동으로 이제 최적화시키는 이제 어드밴티지 맞아요. 플러스 쇼핑 검색 또 많이 좀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성과 중심으로 가장 최적화된 지면이나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 인벤토리로 노출을 시켜주면서 좀 제품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좀 더 노출을 시켜주고 또 그분들의 구매를 좀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메타도 사실 성과 위주로 좀 캠페인이 뭐 학습되다 보니까 사실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뭐 클릭 맞아요. 유도가 많이 된다면은 충분히 메타에서 학습되는 뭐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성과에 조금 금방 도달하는 그런 매체이지 않나. 근데 이커머스 업종들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맞습니다. DB 업종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DB 업종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지. 사실 뭐 구매 이런 형태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뭔가 사고팔고가 아니라 문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컨택을 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 잠재보기 캠페인이라고 맞아요. 있어요. 저희 메타 내에서 폼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폼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저희들이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 폼, 네이버 맞아요, 폼이 맞아요. 있듯이 메타에도 직접 내부에 폼이 있어서 그 폼을 활용해서 DB를 직접 받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또 뿐만 아니라 메타의 가장 강점은 약간 제외 타겟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춤 타겟. 네. 예를 들면 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라던가 예를 들면 내
웹사이트에 들어가놓고서는 별도로 문의를 남기지 않는 사람 등등 다양하게 타겟팅 활용이 너무너무 가능하다는 점. 내가 필요한 뭐 예를 들면 장바구니 타겟을 원한다면 장바구니 타겟 캠페인을 또 만들어서 맞아요. 그 캠페인만 또 따로 타겟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있다는 점. 네. 저희가 오후가 되면 저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조금 맞아요. 말을 절 수가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그 하나 더 있죠. 바로 구글. 네, 맞습니다. 구글은 사실 네이버는 국내 점유율 1위지만 구글은 전 세계 1위 검색 엔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유튜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매체처럼 검색이나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유튜브 노출 가능하다는 거. 이게 조금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외에도 각종 뭐 버티컬 매체, 맞아요. 또 네트워크 배너 매체 등등이 있는데 뭐 ADN이라든지 모비오라든지 등등 뭐 네트워크 배너 광고도 있고 좀 데이블 같이 뭐 기사화된 언론 기사화된 뭐 맞아요. 매체도 있고 다양한 매체가 있다는 점 이렇게 참고해 줍니다. 버티컬 매체는 이제 앱 내 광고를 맞아요.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당근이나 뭐 핑크 다이어리 아니면 이제 블라인드에도 좀 맞아요.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화해, 매체들을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진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수준 타겟팅이 가능한 좀 고급스러운 제품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결혼 정보회사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에서는 그런 소득 수준 타겟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진입을 하셔서 유입을 좀 많이 극대화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티컬 매체 활용하시는 최근에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맞아요.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게 무조건 좋다, 또 어떤 게 좀 성과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뷰티 업종에서 메타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 A라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B라는 업체에서는 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집행을 실제로 돌려보기 전에는 100% 보장할 수 장담할 수가 없죠.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웹사이트에 따라서 제품 유형에 따라서 맞아요. 타겟에 따라서 너무너무 성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광고주님들은 처음에 만약에 매체를 뭔가 집행을 하고 싶으시면은 마케터나 아니면 대행사나 등등 내가 원하는 타겟 연령대가 있겠죠. 타겟이라던가 내 웹사이트가 어떤지 상태가 뭐 고칠 점은 없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뭐 짧게 들어가는지 길게 들어가는지 맞아요. 등등등 매체 예산은 얼마인지 맞아요. 등등 확인해서 광고를 좀 더 성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다는 점.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집행했던 어, 거에 대해서 네. 살짝 그냥 가볍게 맛보기로 네. 가볍게. 근데 또 이제 민경 마케터님이 메타의 또 신이잖아요. 매신이죠, 네. 매신. 매신. 여기 또 내신이에요. 네이버 신. 네, 그렇습니다. 좀 민망하네요. 네이버. 그럼 최근에 저희 뭐 가람 대리님이랑 저랑 같이 운영했던 맞아요. 건기식에 대해서 살짝 맞아요.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이거는 사실 좀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겠어요. 네이버. 왜죠? 광고. 이게 이게 뭐라 그러지?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인데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양제가 아니라 뭐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도라지 정화나 뭐 도라지 청 아니면 이제 쌍화차 이런 거여가지고 오히려 이제 구매하시는 연령대가 매우 높고 좀 이제 백화점 위주로 또 판매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2차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나이대가 높으신 분들이 메타를 많이 구매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많이 보시긴 하지만 거기로 이제 맞아요. 다이렉트로 구매를 하시기보다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네이버라는 매체를 또 많이 활용하시다 보니까 또 뭐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것도 GFA에서도 성과가 잘 나오고 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바이럴도 그냥 네이버에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안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성과를 올렸죠? 가람 대리님? 또 이제 제가 처음에 이 계정을 딱 데리고 왔을 때 성과가 많이 안 좋아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타겟을 잡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랐고 또 소재도 많이 변경을 해봤고 또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키워드도 좀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해봐서 키워드도 사실 그냥 도라지청 막 이런 메인 키워드 말고 예를 들어서 도라지가 목에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목에 좋은 음식이라거나 뭐 환절기다 보니까 뭐 환절기에 먹기 좋은 음식, 환절기 기침 예방법 이런 조금 세부적인 키워드를 발굴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노출을 시킨 거죠. 맞습니다. 꼭 이거 진짜 굉장히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메인 키워드만 사용하면 입찰가도 높고 맞아요. 순위에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워낙 대기업들이 쟁쟁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가람대리님처럼 세부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발굴할 것 같아요. 사실 이 계정을 봤을 때 저희 같이 운영하는 계정인데 한 제품 안에 여러 개의 그룹들이 수십 개의 그룹들이 쌓여 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기침에 좋은 맞아요. 땡땡땡, 뭐 졸음운전 땡땡땡 다양한 소구점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어떤 그룹에 전환이 나는지 좀 맞아요. 데이터를 계속 확인해보고 어떤 그룹에서 어떤 타깃이 좀 대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성과를 확인하고 있죠. 맞아요. 이제 데일리로 성과를 확인하면서 보고도 따로 드리고 맞아요. 이러한 부분은 좀 성과가 좋으니까 여기에 뭐 예산을 좀 더 투자하자 아니면은 이거는 성과가 너무 안 나온다 이거는 빼고 가자 하면서 이제 성과를 조금씩 올렸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좀 선물용으로도 잘 나가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연말 연초에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중해서 저희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셔가지고 브랜드 검색 광고에서 성과가 진짜 좋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이제 선물을 할 시즌은 사실 안 지났죠. 조금 네. 지났죠. 이제 뭐 5월에는 더 많이 기대할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많이 팔렸을 때보다는 살짝 주춤한? 근데 이렇게 시즌성 상품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냥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해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기복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시즌성 상품의 강점은 뭐냐? 선물용 키워드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대량 구매가 굉장히 다양해서 전원 매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소구점을 처음에는 뭐뭐에 좋은 뭐 이렇게 여러 그룹을 하다가 나중에는 단체 구매 가능, 기업 맞아요, 선물 맞아요. 이런 식으로 또 키워드를 또 다시 파생시켜서 또 판매를 좀 유도를 했던 그런 전략을 좀 가져왔죠. 사실 그리고 또 이 건기식 제품 같은 경우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맞아요. 위주로 메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GFA가 굉장히 스마트 스토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 GFA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또 캠페인 하나가 있는데 그 캠페인이 바로 이제 카탈로그? 네, 카탈로그 캠페인. 바로 제가 뭘 말하는지 그쵸. 아시네요. 저희 콩하면 짜이거든요. 검색하시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 카탈로그 캠페인이 예전에는 브랜드 스토어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너네 스마트 스토어도 내가 하게 해줄게 이렇게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셨어요. 맞아.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내가 내 제품, 내 스마트 스토어에 좀 무수가 좀 쌓였다 하면은 전 바로 카탈로그 캠페인을 운영을 해보자라고 맞아요. 합니다. 이 카탈로그 캠페인의 장점은 좀 뭐죠? 카탈로그 캠페인은 이제 메타도 사실 이제 리타겟팅이 되잖아요. 근데 네. 카탈로그 캠페인은 네이버에서 리타겟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스토어에 들어왔던 사람이나 아니면 비슷한 거 검색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제 경쟁사들 있죠.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스토어에 방문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네이버에 이제 로그인하실 때 밑에 보면 당신이 누른 뭐 관련된 상품 뭐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이게 카탈로그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성과가 진짜 좋은 게 생각보다 금액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구매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타겟팅 기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TR이 높긴 해요. 맞아요. 이거 내가 찜해뒀던 상품이 맞아요. 왜 뜨지? 약간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마케터가 아닌 시절에.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뭔가 CTR도 굉장히 높고 물론 CPC는 기존 소재보다 높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희의 모수를 가지고 활용한 맞아요. 캠페인이기 때문에 다만 효율은 훨씬 더 높다는 강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뷰티 업종에서 이쪽이 거의 한 2000%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살짝 어필하자.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뷰티는 조금 낮은 한 1000% 정도 나오는 그래도 것 같아요. 높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반드시 웬만하면 그냥 배너 광고도 좋지만 카탈로그 뭐 상품이 4개 이상이면 카탈로그 캠페인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4개 이상이시면 꼭 운영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 그것도 한번 어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건기식 같은 경우에 소구점을 좀 어떻게 예를 멘트들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성과가 나올지. 근데 대다수는 이제 약간 이제 좀 많이 진행을 안 해보시는 광고주님들은 우리 제품 완전 좋아요. 약간 맞아. 이런 느낌으로다가 뭐 들어가 있고 효능 뭐 들어가고 이렇게 어필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소재가 효율이 안 좋아요. 맞아.
GF에는 또 그거랑 달라요. 어떻게 네. 진행하죠? 뭐 이거 먹으니까 뭐 이게 요새 보면은 좀 자극적인 소리도 있잖아요. 이거 네. 먹으니까 입 냄새 없어졌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먹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한의사가 싫어하는 이런 식으로 좀 병원에 괜찮다.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해주거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자극적이게 맞아, 약간 저도 이런 거 있던 것 같아요. 가수들이 좋아하는 맞아요, 캔디. 맞아요. 목을 많이 쓰는 맞아요. 직업이 찾는 캔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목 캔디를 하실 때 이런 소구점 좀 잡아서 진행하지. 타겟꾼들이 사실 명확하지 않아도 뭔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라면 좀 사용하기 좀 좋지 않나. 효율 훨씬 더 좋다. 저는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뷰티 업종 좀 진행해볼까요? 뷰티 또 뷰티 저희가 할 다 말이 생각하기가 굉장히 많죠. 저희가 약간 저희 팀 내에서 뷰티 약간 경쟁이거든, 라이벌.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 당연히 뷰티는 정말 당연히 네이버, 네이버 메타 다 무조건 가져가요. 메타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사실 저는 GDN을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워낙 GDN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이기 때문에, 성과형 광고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야지 좀 더 계속 학습하고 이러는데 GDN에서 저는 사실 많은 효율을 보지 못하고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뷰티 업종이. 그래서 저는 네이버랑 메타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혹시 가람 대리님은 뭐 사용하시나요? 저는 주로 메타를 위주로 그쵸. 사용하는 것 같고 또 서브로 저는 ADN도 사용을 하거든요. ADN 맞아요. 좋아요. 근데 이 ADN이 좋은 게 그냥 일반적인 배너뿐만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 내에 그냥 스크립트를 심어서 패널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품 밑에 다른 추천 상품 이렇게 뜬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나 이제 홈페이지 다 봤어 하고 나갈래 하고 X 버튼으로 마우스를 옮겼는데 너 이거 장바구니에 담았잖아. 잠깐 멈춰봐 하면서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창을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 그런 거 많이 이제 쇼핑하시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이제 ADN 같은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 가능한 업체를 이용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전환이 진짜 많이 났어요. 왜냐면 장바구니 이런 뷰티 업종은 사실 좀 세일을 때리거나 할 때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언젠가 세일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나갈라 그랬는데 그 창이 딱 떴어. 그러면 그냥 구매할까?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하면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장바구니를 많이 담는 업종? 그리고 또 심사숙고를 하게 되는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업종에서는 이런 온사이트 마케팅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특히 ADN 같은 경우는 이 매체를 진행하게 되면 온사이트 마케팅은 사실 서비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커머스, 뷰티뿐만 아니라 다른 이커머스 그 자사몰이 있는 경우에는 맞아요.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뷰티는 제가 사용할 때 네이버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리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업종이잖아요. 내가 만약 수분크림을 판매하는 리뷰가 0이 어느 누가 사겠어요? 아무리 제품이 좋은들, 아무리 연예인을 사용하는들 어느 누가 사겠어요? 저는 리뷰를 굉장히 많이 저 또한 리뷰를 굉장히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이런 약간 자사몰이 아닌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혜택 멤버십? 맞아요. 리뷰를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해요. 네이버 측에서 이거 리뷰를 달면은 몇백 원 적립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리뷰를 금방 쌓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약간 쇼핑 검색이라던가 파워링크를 약간 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자사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뭐 바이럴 많이 진행하시죠. 바이럴 많이 진행하죠. 바이럴은 사실 협찬 위주로 많이 진행하는 것 같고 맞아요. 저도요. 인플루언서 협찬이나 아니면은 사실 블로그 이런 것보다는 아예 인스타그램 체험단이나 그런 좀 협찬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좀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진행을 하는 게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고 이게 또 두 번째로 좋은 게 이분들한테 허락을 구해서 혹시 사진 사용해도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2차 활용 동의를 받아서 그걸 이제 또 메타에 활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기타 다른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거나 하는 걸로 2차적인 부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런 협찬 마케팅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카페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사실 예전에는 블로그 협찬 이런 걸로 진행했었다가 카페를 이용한 이유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가입자? 뭐라 해야 되죠? 가입된 카페 수? 그렇죠. 카페 가입자들? 많은 그런 그 카페들을 바이럴에 침투를 해서 그냥 약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할인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이나 행사가 있을 때 해당 일자 한 며칠 전이나 당일에 약간 라이브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조회수를 얻고 그걸 통해서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믿음직스러운 맘카페 같은데 그런 데다가 저는 제품도 많이
뭐 송출해보고 라이브도 해보고 효율도 좀 많이 얻어보고 해봤습니다. 사실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건기식과 다르게 약간 뭐 누가 쓰는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브랜딩된 소재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쁜 이미지, 이쁜 사람의 피부결. 아직은. 맞아요. 그래서 그 요새 막 뜨는 광고들을 봐도 계속 이렇게 바르는 모습이 계속 나와. 여전히. 여전히 바르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바르고서 굉장히 피부가 반짝반짝해지신 그런 예쁜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약간 아직도 효과가 좀 좋거든요. 맞아요. 또 그만큼 유입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최근에 사용하는 광고주님한테 좀 어필했던 그 프로모션 같은 100원 본품 이벤트 뭐 이런 거 많이 진행했거든요. 1+1 100원. 약간 이런 프로모션은 한 번씩 기본적으로 가져가면 좋은 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100원 프로모션이 굉장히 좀 쏠쏠하신가 봐요. 다른 뭐 어디였지? 그런 다른 플랫폼에서도 100원 이벤트, 지그재그 이런 데에서도 100원 이벤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주님한테 월에 한 번씩 100원 이벤트 하자. 그냥 한 번 약간 리뷰를 좀 쌓기 위해서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고 효율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여기서 제가 뽕을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좀 손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프로모션 진행하면서 입소문도 또 많이 탈 거 아니에요. 뷰티 입소문이에요. 맞아. 뷰티는 결국에는 입소문이거든요. 이거 좋다더라. 근데 이렇게 엄청 저렴하게 뿌려서 거의 뭐 전단지처럼 뿌린 거죠. 그러고서 입소문을 한번 타게 되면 별다른 프로모션이 없어도 결국에는 구매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프로모션이 조금 지금 당장은 뭔가 손해인 것 같더라도 그래도 조금 꾸준하게 아니면 뭐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뭐 월별로 월 초에만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특별한 시즌에만 운영을 하신다거나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뷰티 소재 같은 경우에 저는 꼭 만드는 그룹이 하나 있는데 저는 쇼핑 검색 벌크 그룹을 꼭 하나 만들어요. 그냥 최대한 낮은 CPC로 어떤 키워드로 전환이 나왔는지 좀 저는 확인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 벌크 그룹을 꼭 이용을 하는데 혹시 뷰티 업종인데 나 벌크 그룹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한번 지금 이용해서 맞아요. 한 CPC 100원으로만으로도 맞아요. 유입이 가능하고 전환이 가능하니까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메인 그 업종은 다 했네. 맞아. 사실 손가락이 힘든 업종만 얘기하긴 했어도 건기식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진짜 엄청 많이 좀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다 맞아요. 보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성과가 많이 맞아요. 좋아진 케이스잖아요. 레드오션이니까 이런 거 있을 때는 사실 직접 운영하시는 것보다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대행사 이용하셔도 되니까 대행사 통해서 좀 상담을 충분히 맞아요. 받아보신 후에 각 매체 예산 어떻게 분리할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좋은 성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맞아요. 어떻게 매체의 예산을 분배할지 어떤 매체를 좀 가지고 갈지 어떤 타겟으로 우리가 가져갈지를 꼭 광고주님이 직접 아셔야 되거든요. 맞아. 네. 우리 업체는 40대가 굉장히 잘 팔려요 라고 하시는데 막상 돌리면 20대가 가장 잘 팔릴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맞아요.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좀 존재하고 충분한 상담이 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시 같은 거는 한 여기까지로 그럴까요?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사실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시작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광고 캠페인을 좀 성공적으로 맞습니다. 집행하고 또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 우선은 타겟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품 내가 생각했을 때는 30, 40대한테 잘 팔릴 것 같아 하고 돌려봤는데 실제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타겟팅 없이 돌려보시고 그 후에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구매하는 분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선물용으로 팔리는 걸지 아니면 직접 사용하시려고 구매를 하시는 건지 그거는 이제 직접 라이브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타겟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말씀드렸던 뷰티 업종이나 이런 업종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소구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맞아요.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브랜딩 소재, 좀 감성적인 소재로 좀 소비자들이랑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최적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채널에 어떤 뭐 제품을 좀 맞게 좀 운영할 수 있는지 이 플랫폼을 좀 저희가 매체를 잘 선정을 해서 같이 운영하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광고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 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 그 기반과 의사를 좀 결정하고 광고의 성과랑 측정을 좀 확인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이런 업무들이 결국엔 다 이제 대행사들이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들한테 직접 광고주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이전 대행사를 데리고 있었어도 이런 걸 좀 안 해주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행사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제 저희 같은 해줄 수 있는. 저희가 지금 말해드린 이런 업종들 지금 성공사례 업종들 좀 이렇게 예시를 건기식이랑 뷰티 쪽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저희 DB도 좀 많이 운영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성공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뭐 업종이라던가 뭐 내가 관심 있는 뭐 매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언제 위 번호로 연락 주시고 저희한테 메일 주시든 뭐 전화를 주시든 하고 오시면 되니까. 밤키치님 안녕하세요. 직접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식품 관련도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식품 업종은 저희가 안 했네요. 맞아. 근데 식품 업종도 사실 건기식이랑 좀 비슷한 계열인 것 같긴 해요. 어떤 식품일까요? 제조, 가공을 하고 판매하고 있는 식품 관련. 식품 광고 같은 경우에는 혹시 바람대리님 어떤 매체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사실 식품은 검색 광고 쪽에서는 좀 효율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간장게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간장게장 맛있겠다. 근데 좀 검색 광고에서는 워낙에 좀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 간장게장이라면 간장게장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거 웬만하면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기식도 사실 말씀드린 게 이게 건기식이라고 적혀있지만 식품이랑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부 키워드들을 사용하셔서 뭐 간장게장이라면 짜지 않은 이런 느낌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비리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예산을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시면 저는 한번 유튜버 인플루언서 광고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치열하기도 하고. 유튜브 광고 한 번을 진행을 하면은 그에 달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독자 수에게는 굉장히 잘 노출이 되고 이 영상이 계속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송출이 된다면은 또 꽤 괜찮은 성과를 가지고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식품이다 보니까 먹방 하시는 맞아요. 먹방 추천을 한번 드려보거나 그리고 또 맘카페 맘카페 침투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식품은 약간 해산물 쪽 라인은 당근 광고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저도 사실 뭐 연어 이런 거 싹 다 당근에서 구매하거든요. 굉장히 싱싱한 재료 영상들 사진 이런 거 보면서 여기서 직접 문의해서 이거 얼마인가요? 키로당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직접 저는 구매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당근 매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 40대잖아요.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라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자사몰이든 뭐든 GFA 광고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연령대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진행하면은. 특히 GFA 광고가 이런 좀 가공된 식품이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조금 효율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완전 그냥 그 막 고기, 생고기 이런 것보다는 가공식품 바로 먹을 수 있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익혀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네이버 보다가 음식 사시는 분들이 그냥 많잖아. 그리고 또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잖아. 뭐 밀키트라거나. 그래서 그 GFA 성과도 좀 많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어느 정도는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지 다양한 매체를 좀 더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만약에 좀 더 진지하게 좀 상담을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간장게장 맛있겠다. 맞아, 맛있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또 다음 달 또 하면 마치죠. 그렇죠. 저희 좀 잘 맞는 것 괜찮네.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별 역작인데 오늘 좀 많이 대화했네요. 오늘 또 전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혹시나 저희 얘기한 것 중에 좀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꼭 한번 전화 주시고 오늘 라이브는 좀 깔끔하게 여기서 또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저희도 이제 다른 걸 가야 됐기 때문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교육이 있어서 수다닥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김민경 저는 이가람 마케터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